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꿀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이 졸릴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연말정산 제대로 할 준비 되셨나요? 연말정산을 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과세, 후원금, 대중교통, 세액, 기부금, 비후대세기. 꿀팁을 알려면 연말정산의 계산 구조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이때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식대,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이주수당 같은 것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게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냐? 핵심은 돈을 많이 쓰면 되는데요.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에서 돈을 펑펑 쓴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지가 됐거든요. 사실 근로소득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보다 낸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니까 이득이죠. 세액공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려워서 감이 오질 않는데요. 결국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를 최대한 많이 찾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거나 작년에 기부를 했거나 정치인을 후원했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좋은 일이 돌아오는군요. 정치인 후원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110%로 낸 것보다 더 돌려줍니다. 오히려 10만 원 내면 11만 원을 돌려받죠. 신기하죠? 후원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기부금의 15%, 3천만 원 초과라면 기부금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나 절, 성당 등등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기부금의 20%, 그 이상이라면 기부금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에게만 해당되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중에서도 뚜벅이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 2배 늘었습니다. 다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해주네요. 시외버스나 KTX도 포함됩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반가운 소식이죠. 전통시장 이용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잘 즐기시는 분도 반길 소식입니다.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올해는 문화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또 정부가 작년보다 올해 더 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만큼 각각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1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증가분 10만 원의 40%인 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라면 주목해야 할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원리금 상환금액 공제입니다. 청약저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리금과 청약저축 모두 4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혹시 집이 있어서 서운하시다고요? 부럽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주택 마련 저축 금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월세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5%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출산도 포함되는데요. 올해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 대상에 추가했고요. 난임 시술비도 30% 공제해 줍니다. 출산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인당 연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임차 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하실 때 비후대세기 꼭 찾아보시고 많이 돌려받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